다들 그런 눈초리가 있었죠. 형님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조금만 헌신을 해주시면 말도 안 되는 기대들을 암암리 하게 되는 하게 돼요. 맞아. 어쩔 수 없어. 그거를 못하게 하고 네.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아들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코로나가 제가 밀접 접촉자나 뭐 이런 그렇죠. 게 되게 되면 병원을 못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네, 오늘 마스크 쓴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그 기업과 관련된 네. 또 자영업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반 근로생활을 하시다가 한계라는 걸 느껴서 이제 사업을 해서 소득의 구조를 좀 바꿔봐야겠다 하는 사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제조나 유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잔뼈가 굵었다고 하죠. 네. 봤더니 내가 할 만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네. 한 10년 일했더니 다 돌아가는 거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이 돈의 흐름도 보이고 네. 납품도 보이고 하니 나가서 우리끼리 해보자. 혹은 내가 해볼래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단독으로 나와서 영업하시던 분들은 물건 수급이 막히고 네. 또 제조업을 차리셨는데 내가 제조만 할 줄 아는 분들은 판매처가 없어서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 뭐 최근까지는 아니고요. 2, 3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이 파트마다 한 명씩 나오셔서 격리팀, 그다음에 영업팀, 네. 그다음에 배송팀, 그다음에 제작 개발팀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서 네. 한마음 한뜻으로. 네, 한마음 한뜻으로 나오셔서 같은 회사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 분은 이제 그 한 회사에 계셨고요. 네. 한 분은 이분들의 와이프세요. 경쟁업체에 격리부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같은 업종에 나오셔서 아주 보기 좋게 밸런스를 맞추셔서 그 거래처를 들고 왔고 본인도 영업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창업과 동시에 입찰 신청을 하셔서 먹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또 자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없고 어떤 게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게 가격 경쟁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니까 시작과 동시에 시너지를 좀 내셔서 불과 창업하고 한 2년 만에 뭐 매출 40억 넘는 제조업체로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자가사업장까지 마련해서 또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다 보니 그렇죠. 그 필요한 거에 적합한 인원들을 구축을 미리 해서 그리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진짜 이 사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하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뭐 재계약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밑바탕 다 세금 처리까지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이 필요한데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어떤 한 파트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요건 잘하는데 제가 편집은 못하잖아요. 말은 못하는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이분들은 동업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분이 나와서 동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제 2인 체제로 바뀌셨는데요. 처음에 고충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서로 다 자기가 몸 담았던 파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업해오는 사람, 야, 내가 영업해왔으면 네가 생산 잘해야지.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은, 야, 생산 스케줄도 모르면서 영업만 해오면 되냐? 막 이런 얘기들. 특히나 이게 이제 의견으로 싸우는 건 조율이 되는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제조업체고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만 시장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파트였기 때문에 이게 건설에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샷이었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죠. 후발주자가 따라가기는 어려운 구조여서 난 앞에 사람들과 달라요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되는 제품 생산과 기술력에 대해서 액센트를 좀 주고 싶으셨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서로 야, 영업비를 안 주면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 차량으로는 샤시를 못 나른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서로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맞아요. 동업하면 처음에 뜻은 좋은데 다툼이 꼭 생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대출을 받았죠. 돈의 양을 늘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안 싸우게.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그 생산 쪽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양보를 좀 구해서 원하시는 시설을 다 갖추려고 하면은 제품을
가격을 맞춰서 출시하는 것 자체가 거의 영업하는 것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들 조금씩 양보를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자금들을 대출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해 놓고 그 상태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게 신의 한 수가 돼서 잘 된 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제 이런 건설 관련된 업체들이 대기업이랑 발주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 일을 하려고 하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생산 능력 평가라든가 사업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조업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계에 힘을 주는 거죠. 기계와 생산 시설, 시설에다가 힘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자르고 색칠하고 뭐 코팅하는 이런 머신들 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땅 내 공장이 아니라 임대를 쓰고 있는 남의 공장에다가 오만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쫓기면 다 놓고 나가거나 내 돈으로 다 치우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처음에 제가 컨설팅을 맡아서 관리해드릴 때 미리미리 계속 좀 강조를 했던 게 자가사업장이었어요. 분명히 이 건설 관련된 업체에서 나중에 회사 평가를 받으셔야 될 텐데 생산의 일부는 외주를 주더라도 자가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영업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생산 시설 취득할 돈을 자가사업장 마련하는데 먼저 쓴 게 사실은 신의 한 수가 돼서 살 때 7, 8억 주고 산 공장이 지금은 뭐 27, 8억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땅값이 올라갔으니까요. 그쵸? 땅 담보 대출을 받아서 생산 시설을 내 공장에 다시 다 세팅하는. 그렇네.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재원이 있으면 이 100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원래는 다 기계 장치를 다 살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세요. 그리고 공장은 임대로 월세를 내면 되니까 그럼 기계 장치 사서 돈 벌면 그걸로 월세 내면 되잖아.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100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기계를 만약에 4개를 살 거면 2개만 사고 2개로 만들 수 있는 그 공장이 필요한 건 외주를 주자. 맞습니다. 나머지 2개의 기계 들어갈 돈이었던 걸 가지고 자가사업장을 마련하는데 쓰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외주로 주던 그런 기계들 외주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기계가 없어서 그 기계까지 대출받은 돈으로 사서 우리 공장에 채워놓고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도 있고 공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겠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동업 시작할 때 자가를 가진 분이 한 분이셨어요. 자기 집. 네네. 네네. 그래서 다들 그런 눈초리가 있었죠. 형님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조금만 헌신을 해주시면 맞아. 맞아. 말도 안 되는 기대들을 암암리 하게 되는 하게 돼요.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못하게 하고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회사가 대출을 받고 각자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실하게 일한 돈이니 충분히 보상을 받아라. 소득세 무서워하지 말고 세금 낼 거 내면서 보상 받자라고 해서 급여 책정 많이 하셔서 보상 받으시고 또 그렇게 받은 돈으로 각자들 자가사업, 자기주택, 자가 취득을 하는 성과를 좀 냈던 사례였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구조를 짠다, 판을 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2년 후, 5년 후에 우리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야, 이분들은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는 최고로 이제 근로생활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사업자를 내고 굉장히 잘된 사례 중에 하나로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저희 채널 보실 분들이 아마 다 사업하시거나 뭐 하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근로생활을 하시면서 한켠으로는 나도 한번 사업이란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때 이런 내용을 미리 들어놓으신 게 꿀팁이 되지 않으실까.